오늘 여기 밖에서 항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졸려서 질문에 답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84.65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2.84%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S&P와 나스닥의 지수 그리고 테슬라의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장에 영향을 받은 것은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시작하겠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같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모든 주식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 기술주의 하락을 눈여겨볼 수 있고요. 테슬라도 이에 큰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13.88%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28.89%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38.3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9.5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MDD 값은 41.73%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전고점인 488까지 가기 위해서는 71.63%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관세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또 중국의 수입품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현지 시간 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막판의 협상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며, 이로 인해서 무역 전쟁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밀수 및 불법 이민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두 나라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캐나다와 중국은 현재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야 좀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려는 사이에 다시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의 카드를 생각해야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술주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TSMC의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의 CEO와 함께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TSMC가 미국에서 생산함으로 약속되었던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는 관세 대신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세의 영향에 테슬라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영향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존 맥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전 사장, 리프트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였으며 현재 제너럴 모터스의 이사회 멤버이자 DVX 벤처스의 CEO 겸 공동 창립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분간 물가가 더 저렴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서 차량 할부 결제가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어렵게 느껴지네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일부 전기차 계획을 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특히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시장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은 그곳에서 매우 높은 직책을 맡았었는데요. 미국 소비자와 글로벌 소비자의 눈과 마음에서 테슬라 브랜드를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직원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구매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영향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일론은 테슬라였고 테슬라는 일론이었죠. 지난 분기 동안 브랜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숫자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제 고객에게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수십 개의 훌륭한 전기차가 있습니다. 10월에 전기차 판매가 다른 자동차 부문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5년 1월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024년 1월보다 18% 증가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게 나쁜 것이 섹터 전체에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훨씬 더 많아졌고 현재 시장과 앞으로 나올 정말 매력적인 전기차 제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에 지급했던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환경은 테슬라 같은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비안의 CEO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공제를 없애기 시작하면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공급 측면 인센티브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 측면 인센티브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미국의 주요 인센티브는 7,500달러 세액 공제였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가 시장에서 사라진 국가들에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20%에서 25%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 공제가 철회되면 그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수혜자였습니다. 만약 공급 측면 공제가 완화되고 시장이 변한다면 테슬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공제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그들의 현금 흐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USMCA 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발효될 예정인데 이게 협상이 더 일찍 시작될 가능성에 대한 첫포음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공급망 관점과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한 가지 우려는 중국이 멕시코에 진출해 공장을 세워 기존의 무역 제한과 장벽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GM이나 테슬라 혹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조 과정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급망을 협상하고 강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서 북미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 맞서 지역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을 넘나드는 제조와 조립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경쟁 기반을 여기에서 갖추고 싶어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사상 최고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우려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이를 매우 빠르게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진입하면 북미,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이 뒤처지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현재 관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 있는 기가베를린 공장이 화재 공격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테러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하이데 소방서에서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좌파 극단주의 단체가 지난주 테슬라 기가베를린에 대한 방화 공격의 책임을 주장했다고 하며 이번 공격은 테슬라가 현재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화재로 독일 철도 소유의 건설 크레인과 케이블이 손상되었으며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확장으로 그린하이데 인근 50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테슬라 차량 운송을 위한 화물역의 건설을 막기 위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극좌단체로 의심되는 집단이 송전탑에 불을 질러 테슬라 공장에 일주일간 전력 공급이 끊긴 적이 있는데 계속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일이 독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리들턴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에서 새벽 1시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는 쇼핑센터 내 충전소에서 발생했고 여러 충전기가 송산되었다고 합니다. 자, 매사추세츠주 화재조사국과 리들턴 경찰은 이 화재가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5,000의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자, 주말 동안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 지출에 삭감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 매장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시위에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위는 보스턴에서도 열렸으며 트럼프와 머스크의 반대자들은 테슬라 구매를 저지하고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 부서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는데 이런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또 영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영국의 브리스톨 중심가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전기차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였는데요. 이 남성은 테슬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 결과 테슬라 대신 폴스타 전기차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목격자들은 공격 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비난하는 손수 만든 표지판을 흔들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경찰은 남성을 재물손괴와 방화, 공공장소에서 공격적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후 석방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자의 표지판에는 폴란드 자선단체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7조 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영국 말고 프랑스 남부 툴루즈 근처 테슬라 딜러십에서도 발생한 방화 공격으로 12대의 테슬라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화재로 8대의 차량이 완전히 손실되었고 4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프랑스 검찰은 화재가 전혀 우발적이지 않다라는 증거를 발견했고 이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이 범죄의 행위임을 신속히 확인한 후 현재 범인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테러를 벌이고 있는지 한 기자가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들이 왜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인데 당신의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머스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나요? 없어요. 전할 메시지가 없나요? 없어요. 오늘 여기 밖에서 항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졸려서 질문에 답할 수가 없네요. 나치를 죽여라라고 쓰여 있는데 일론이 나치인가요? 아마도요. 그는 진짜로 나치 경례를 했어요. 그럼 여기 테슬라 쇼룸 밖에서 표지판을 든 의미가 뭔가요? 테슬라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딱히 없어요. 저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여기 모두와 함께 있으려고 온 거예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시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위가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기획한 시위인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 뉴스로 좀 넘어가면 이 미국에서 리프레시된 모델 Y 런치 에디션의 배송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며 이 테네시주 녹스빌에서는 이 스텔스 그레이 색상의 모델 Y를 수령이 시작되었고 주문부터 배송까지는 약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 Y의 배송 일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3월 3일에서 3월 12일 사이에 배송된다라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도 새로운 모델 Y가 굉장히 빠르게 생산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실제 도로에서 만나는 새로운 모델 Y의 모습을 보면 이전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더해져 그 매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보면 깜깜한 밤중인데 이 왼쪽에 지금 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거의 180도로 돌아야 하는 한밤중의 산길에서 이 테슬라의 FSD가 이것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거의 헤어핀처럼 굉장히 급격한 커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성공해내자 FSD를 시험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을 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무언가 발견하고 서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흰 봉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서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다와 다르게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에 닭이나 새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에 닭이 있자 이 테슬라는 급정지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FSD 영상들은 중국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유명 자동차 블로거인 한루는 이 테슬라의 중국판 FSD에 대한 평가를 올리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테슬라의 FSD에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었다고 하며 자신이 테슬라 팬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FSD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라인 영상만으로 FSD를 훈련시키고 또 그 결과 첫 번째 버전임에도 시골과 도시에서 테스트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버전은 조금의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2차와 3차 업데이트가 나오는 여름쯤 후에는 거의 완성된 FSD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합니다. 자, 중국 정부는 테슬라를 유일한 외국 기업으로 공장을 허용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매기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테슬라의 FSD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또 다른 매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자율주행은
점점 레벨 4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경쟁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앞으로 중국의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